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는 뭐 계속해서 불길이 막 솟구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이 뭘 그렇게 팔 게 있는지 계속 파는 리스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뭐 지금 필두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올라온 쪽에 있어서도 일부 차익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우려가 깊어지는 여러 섹터군들, 기관 순매도 리스트까지 보니까 반도체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반도체 얘기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5위권에 이수페타시스까지 같이 보이네요. 묶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TSMC가 미국 상무부에 중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하는 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밝혔어요. TSMC 입장에서도 트럼프에 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협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제 엔비디아 TSMC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뺏기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는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매도 우위 리스트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줬다 뺐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지금 3% 넘게 빠지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치스법 관련돼 가지고 예.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준다 그랬다가 대통령이 바뀌는데 안 주고 관세를 부리겠다. 이게 주식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다 뱉으면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거든요. 네네. 아마 그거랑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투자가 위축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인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AI가 위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도 같이 꺾게 되는데 엔비디아 전혀 안 꺾여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꺾였다라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위축금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간다. 이러면은 우리만의 어떤 악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지금 봤을 때는 줬다 뺏는 거, 칩스법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 세공제 지원금 이런 것들 다시 걷어들이는 게 그게 악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일단 걱정이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저는 끝이 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I가 계속 갈 거거든요. 지금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트럼프 같은 경우도 AI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의 규제 없이 AI 모델하고 보안 기술들을 자체 평가하고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지금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AI 쪽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럼 그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산을 하기 위한 HBM 같은 어떤 칩들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용량 저장 장치인 ESSD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브리핑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의 역할을 원한다 그랬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는 전폭적인 지원이 될 거고 하나는 지원했던 거 도로 걷어간다. 요 차이만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줬다 뺏는다. 요 걱정 때문에 일단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효진 부장님, 그러면은 그 줬다 뺏는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심리가 우려감이 주가 하방으로 밀린다라는 의견이면 이게 너무 지금 과민 반응인 건지 이 정도 변동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건지 근데 사실 많이 빠지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 보세요?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많이 빠지고 네. 있는데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최하단에 있는 게 맞고요. 네. 아무리 실적이 좀 부진한 점을 감안해도 그 수준은 거의 뭐 금융위기 때 수준에 육박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오늘 좀 전에 본 뉴스인데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도 언급됐듯이 범용 레거시 제품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DDR5까지 진출하면서 최신 선단 공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중국이 최신 장비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격차가 줄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을 거라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입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생기고 있고요. 물론 까봐야 알고 가봐야 하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좀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국내 기관 영향력이 많이 줄었고 개인들한테는 삼성전자는 국민주가 됐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환경인데 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만한 환경이 뭐 이런 중국 이런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조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HBM 양산에 진입함을 계기로 적어도 5만 원은 탈출하고 우상향 기조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더 빠지진 않을까 했었는데 좀 너무할 정도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하고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하던데 이런 점이 조금 느낌이 좀 쎄하기도 한데 뭐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예전 같지 않을까 봐 우려가 되면서도 밸류에이션도 싸고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밸류 최하단, 뭐 HBM 양산 진입, 뭐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길 바라고 있는 파운드리 쪽 환경도 조금씩 기회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거로 보진 않고요. 적어도 이 수준에서 매도 실익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오르는 거는 좀 모멘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도 랠리를 멈추고 샀었을 때 산 금액이 막 80억? 90억?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매도 포지션이에요. 근데 오늘 2시 15분까지의 가수급상 매도 금액이 그간 팔았던 것 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방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렇다고 지금 팔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관점, 그렇다면 모멘텀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페타시스. 정태근 이사님, 어려운 네.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500억 원 규모잖아요. 네. 한 2,500은 우리가 알고 있는 MLB 캐파 증설, 나머지가 제2호 인수. 갑자기 난데없는 다각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네. 이스페타시스를 투자하는데 웬 2차 전지지? 싶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루머대로 벌어졌습니다. 뒤통수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전략은 제가 오전에 다른 네네. 분께 들었던 바로는 일단 팔고 보자 뷰를 주시긴 했어요. 이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쵸.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예정 발행가가 27,000 얼마라도 됐는데 이거 확정 발행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면 뭐 발행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내년 2월 3일인가 이때가 확정 발행가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지금보다는 지금 주가보다는 더 싸게 발행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팔 수 없다라면은 받는 게 그냥 맞아요. 받는 게 맞고 그리고 판다, 유상자를 받는다. 우리가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제2호 살려고 주주들 주머니 털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아요. 현재는 맞는 거고 그러면 그것 떠나서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변했느냐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주잖아요. 하이스 외적인 수혜주가 아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정말 재수없게 꺾인다라면 얘기가 달리지만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도 AI 맨하튼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AI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엔비디아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이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 직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기분 나쁘고 가격 문제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스페타시스를 갖고 있다라면은 저는 그냥 자를 것 같아요. 자를 것 같은데 만약에 못 팔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상자 받으세요. 받고 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이고 엔비디아 수혜거든요. 그게 바뀐지 안 바뀐지 그 여부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종목을 안 갖고 있어서 자른다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르는 게 나은 건지 유상자를 받는 건지 나은지 대한 부분들은 곰곰이 한번 어쨌든 지금 뭐 하락은 맞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고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두 가지 방향을 다 언급을 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용기 낼 수 있는 쪽에 있어서 판단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원래 이스페타시스가 밸류업에도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유업 거리가 머네요.
네, 이어서 2차 전지단 넘어가겠습니다. LNF 보이네요. 사실상 오늘 이제 LG, 엔솔, 체인 위주로는 과연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 기대를 많이 보였었던 쪽이기도 합니다. 기관이 LNF 담고 있다라는 점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사실상 테슬라가 친할 수 있는 영역. 스페이스 X 쪽으로도 활로가 확실히 열렸기 때문에 이제 LG 엔솔 체인으로서는 확실히 더 강화됐다? 그 투자 전략이요. 이렇게 정리는 될 것 같은데 투자 매력도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조금씩 모아가자 이쪽 주의긴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갈리긴 하겠지만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없어도 충분한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글로벌 OEM 애들 제치고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어서 뭐 트럼프 행정부한테 뭐 보조금에 대한 압박 주지 않고 좀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시각이긴 한데 제가 좀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게 네. 지금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뭐 이런 게 곧 전동화와 자율주행은 이런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국이 자율주행 부분까지 테슬라, 곧 머스크가 크게 신경 쓰일 정도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글로벌 OEM사들의 버퍼를 좀 늘려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보조금 주지 않을까, 좀 용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되긴 하고요. 전기차가 대세로 갈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중국의 부상을 그냥 냅두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OEM사들 보조 안 해줄 수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좀 더 명확한 정책 방향이 지어지기까지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으로 뭐 LNF도 괜찮아 보이고, 다른 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일단 지금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구간이니까 대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었기 때문에 LG 엔솔을 보자가 조금 더 지금은 높은 건지, 아니면 2차 전지는 멀리 봐도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 SDI 같이 좀 많이 낙폭이 나왔었던 쪽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삼성 SDI는 조금 루머가 있어서 증자 루머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요즘 이게 좀 많네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빠지는 이유가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가장 기술력에서도 좀 앞서 있기도 하고 일단 우주에 들어가잖아요. 네. 우주선에. 네. 좀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2차 전지도 지금 우주가 붙어야 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급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4848 관점 변함 없으실까요? 2차 전지?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최근 들어서 낙폭이 과했었던 쪽에 있어서 좀 더 점수 주시는지, 아니면 4848도 머스크 향이 붙은 쪽으로 압축이 필요한지, 왠지 후자 같긴 하지만. 답 정도 냅니다. 예. 이쪽도 가겠지 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갑니다. 가지 마세요. 시장에서 결국 픽을 했잖아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방향을 제시했고 시장이 픽을 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하도 다른 프로 나가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죄송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잘 가게 된 거, 그 밑에 종목들이 같이 잘 가게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 아래 테슬라가 있고, 그 테슬라의 2차 전지만 봤을 때 수혜가 되는 쪽을 분명히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번에 조금 좋게 본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주선 쪽하고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쪽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체 다변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수요 문제를 전기차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들이 앞으로 걱정을 좀 덜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쪽을 보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냥 답정너 그냥 앞만 보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보시면은 빠지는 쪽하고요. 네. 안 빠진 쪽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월요일이죠. 그 지난주 금요일 성호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시멘스 같은 종목들이 왜 부각이 됐을까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혜가는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LNF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전고체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만 같이 보시고 같이 동행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승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은 에코프로, 내년은 LNF일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거기까지 바라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시선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LNF하고 둘 다 어쨌든 전구체, 양극할 물질 어쨌든 전구체니까. 근데 둘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빠지고 LNF는 올라간다. 몰라요. 예. 누가 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량이 더 많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LNF, 성우,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성 있는 쪽으로 무조건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피카. 옆도 바라보는 그 여유가 생겼는지 네. 보고 그때 가서 접근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LG 엔솔 특히 이제 46파이 쪽에 있어서 네. 같이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 얘기입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알쏘공, 알테오젠이 쏘아 올린 금요일 시장의 공 덕분인지 다시 또 그쪽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바이오주가 일부 보입니다. 뭐 HLB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자, 흐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일단 스타 종목이 다시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펩트론도 신고가 만들지 않았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기대 다시 자극을 시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보유자는 좋죠. 조정시 살 걸이라는 미보유자의 한탄 소리도 들리고. 자, 신 부장님,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 플랫폼주 계속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일단 뭐 금리나 수혜, 뭐 최근에 피해 입기 좋은 섹터군, 뭐 이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좀 더 가지 않을까 예. 생각되긴 하고요. 뭐 일단 지금 뭐 알테오젠이 그 ADC, SC 제형 기술 수출이 나온 만큼 제일 기대했었던 일본 쪽 수출이잖아요. 제일 큰 건. 그래서 당분간 좀 수급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걸 계기로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등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 계속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게 보고 있고, 나머지 뭐 신약 개발 업체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분야 그리고 기대감이 자기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분야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 네. 좀 전에 SDI 혹시 제 루머긴 하니까 네네. 그냥 참고로 제가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거는 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주셨네요. 네. 네, 사실관계가 필요하니까 저희도 확실시 대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CDMO 궁금해요.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그간에 바이넥스 좋아해 주셨는데 CDMO 때문이 아니라 약가이나 때문이었잖아요. 포인트 자체가. 네, 바이오 심력 규제 완화. 그렇죠, 그렇죠. 근데 CDMO도 어쨌든 트럼프가 싫어하진 않을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요. 트럼프도 결국 그 바이오 심리학 규제 완화 네네. 그쪽인 거죠. 약가인화는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해리스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네네.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승해왔던 것들을 앞으로 바라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최근에 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상론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대선 전에 물론 있었던 수혜주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새롭게 올라온 모주항공이라든지 뭐 그리고 최근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전혀 못했지만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낫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던 내가 봤던 좋은 어떤 제품인데 그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새로운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눈이 갈까라는 그 생각. 물론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새로 나온 상품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물론 수혜가 있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새롭게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 낮아진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혜주들이 안 나오고 바이오 갔다라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이오가 있었지만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수혜주 쪽으로 수급 쏠림이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매력도가 그렇게 빛나진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워낙 변동성 장세니까 수급이 강한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겠네요. 오늘 두 분과 프로의 시선 함께 했고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